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자란 것도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빠를 피해 세상으로 홀로 뛰쳐나왔고 그 아빠도 그렇게 인생을 사시다가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 속에 혼자가 되었죠.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은 참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체력, 경력, 뭐 하나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던 제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눈 딱 감고 몸으로 일해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가장 큰 돈을 버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런 인생의 끝은 좋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기에 저는 인내하고 인내하며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편의점 알바, PC방 알바, 주유소 알바 등등 남들이 잘 안 하는 일만 찾아다니며 말 그대로 생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전기 수도세 아끼기 위해서 밤에는 항상 PC방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춥던 덥던 집에 안 있어도 되니까요. 그리고 밤 알바가 끝나면 저의 자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1시쯤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에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정말 생계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단골로 오는 그였는데 매번 술과 담배를 사가고는 했었죠. 항상 사가면서 좋은 하루 보내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던 그 사람에게 저는 이유 없이 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지 편의점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그에게 말을 걸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친해지게 되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약한 편이라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감한 성격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저는 그저 괜찮다라는 말만 반복해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편해진다며 그런 이유로 저에게 만나보자 제안을 했던 거죠. 연애 과정은 생략할게요. 남들과 같은 그저 그런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라는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형편도 형편이었고 딱히 결혼식을 할 정도로 여유 있게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결혼식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에는 홀 시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시아버지 또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기에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야 부모님이 안 계시다시피 살아왔으니 어쩌면 따뜻한 어르신의 정에 기분이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새로 생긴다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적어도 시아버님은 술주정뱅이는 아니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의 폭력분이었기에 제가 유독 과음하는 사람들에게 예민한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아버지도 과음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다만 한 번에 많이 안 드실 뿐 너무 자주 드셔서 그것이 문제였죠. 결혼 후에 1년 동안은 다른 신혼부부처럼 깨소금이 쏟아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바람에 낙엽이 떨어져도 하하호호 웃을 만큼 이유도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죠. 남편은 저의 과거를 다 듣고 살아온 일생을 다 들었기에 저에게 일을 놓고 잠시 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권유에 망설였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왔을 저에게 휴가를 좀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지고대로 그의 말을 따라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시아버님 식사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시아버님도 저를 유독 좋아하셨고요. 시아버님을 아버님처럼 모시며 따랐습니다. 남편도 저도 어린 나이에 결혼했기에 시아버님 연세가 40대였거든요. 젊은 나이시죠. 그런데 일은 안 하셨어요. 다 좋은데 남들 밑에서 일하는 걸 힘들어하는 고집이 센 분이라 어디를 가셔도 오래 일자리를 유지시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고집이 센 분이라면서도 제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려 하셨고 틈만 나면 저를 딸처럼 이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뻐해 주시다 보니까 불편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중 그와 지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생겼어요. 바로 술, 담배. 이제는 그냥 둘 수가 없겠더라고요. 건강 문제로 사실 편의점에 사러 오던 술, 담배로 인해 맺어진 이 사람과의 인연이었기에 웬만하면 잔소리하고 싶지 않고 알아서 잘 조절하겠지 믿어준 것이었는데 이것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늘 계획적이며 무엇이든 잘 이루어내는 이 사람도 유독 술과 담배는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편을 설득해서 병원으로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혈압이었어요. 너무 무리하면 뇌출혈로 이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정도요. 평소에 투잡을 하던 남편은 매일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너무 힘들다, 신경 쓰여서 미치겠다, 머리가 아프다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오히려 남편은 태연하게 괜찮아, 무리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잖아 하며 울먹이려고 하는 저를 다독여 주었죠. 저는 남편에게 투잡을 그만둘 것을 권유했지만 남편은 당장은 안 되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남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힘들면 말하라고 도와주겠다고 했고 말없이 끄덕이며 집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는 남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사망했다는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장난 전화일 거야 하며 몇 초간 멍 때리다가 아닐 거라고 믿으며 병원을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사망을 한 것이 맞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남편이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송치가 되었지만 이미 사망은 후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맡았던 의사 선생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무릎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한참을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다가 그제서야 남편이 죽었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때 심정이란 말로 다 못할 만큼 숨이 턱턱 막혔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었고 심지어 바보같이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못 살려낼 거면 차라리 나도 이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그간 우리 사이는 정말 깨를 볶을 정도로 화목한 사이였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늘 투잡으로 바빴던 사람이라 아이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게 그게 맞겠네요. 남편을 잃고 오열하며 보냈던 시간. 시아버님은 제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남편도 잃고 이제는 시아버님과 단둘이 가족으로 남게 되었어요. 차라리 아이라도 있었으면 조금은 괜찮았을까. 이 세상에 그가 떠났지만 세상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갔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까 마치 그의 존재가 흔적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진 느낌이 들 때면 아이를 미리 못 가진 것 또한 후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조용하고 적적해진 집안에서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빈자리는 당장 금전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험을 넣을 정도의 여유조차 없던 남편에게는 사망보험금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장 생계 문제에도 막막함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고 정신이 드신 건지 시아버지께서 일을 구해서 열심히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걱정 말라며 아들은 있고 둘이서 잘 지내보자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듬직해 보였고 정말 제 아버지 같았어요. 감동이었죠. 일생일대 이룰 수 없던 감동.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사별 이후 시아버님과 저는 일을 다녔어요. 저는 당장에 잡을 일자리가 없었기에 같이 새벽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시아버지는 무슨 공장을 다니셨었죠. 그러다 보니 시아버님의 퇴근 시간은 저녁 6시였고 저는 아침 8시쯤으로 서로 엇갈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퇴근해서 들어가면 아침에 일어나 계신 그런 모습을 자주 뵙게 되었죠.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는 날에는 집에 가서 아침을 꼭 차려드리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주 5일이라 공휴일에 쉬는데 저는 평일이 쉬는 날이라 그날 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이 아침 8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시아버님께서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도 잠에 들었습니다. 제가 잠이 들면 세상 모르고 잠이 드는 편인데 그날따라 불쾌한 느낌이 있어서 도중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시아버님께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눈 뜨자마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떨리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어요. 시아버지께 왜 그러시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장시간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저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며 잠시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마주 앉을 정도로 마음이 진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지막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던지라 그냥 얘기나 들어보려고 잠시 앉았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청혼을 하셨습니다. 저를 좋아하신다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십니다. 아들 잃고 힘들겠지만 나도 힘들다. 우리끼리 결혼해서 잘 살아보면 되지 않겠니? 아들 못 가지. 그러시면서 아들과 못 낳았던 예쁜 아기도 낳고 그렇게 잘 살자고 합니다. 이 무슨 미친 소리인가 했습니다. 저는 뭔가 모를 감정이 몰아쳤어요.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수치심도 있었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내가 과연 이 꼴로 더 살아야 되나 나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더 말을 들을 것도 없이 단칼에 거절하고 화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잘못했다며 하지만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고 이런 말 저런 말 주절주절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다만 단순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 방어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랬어요. 너무 실망했고 실망했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마음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오해라고 해명을 안 하셔도 되세요. 다만 전 이 집을 그냥 나가겠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찾으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당부 아닌 협박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며느리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다니. 그 사건 이후 돌이켜보니 다 퍼즐이 맞춰지는 게 그래서 나한테 그간 그렇게 잘해주셨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니 그때부터 흑심을 가지고 그랬었나 하는 마음에 소름이 끼쳐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힘든 삶의 시간을 보냈죠. 빈 몸으로 나와 모텔방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무일을 할 정도로 컴퓨터를 배워서 회사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원으로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혼으로 살고 있고요. 그런데 오며 가며 봤는데 시아버지는 재혼을 하신 건지 뭔지 다른 아줌마 한 분이랑 매번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도 꼴불견이었네요. 여자 없이 못 사시는 건지 행복하게 잘 사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뭔가 나만 세상의 피해자 같고 불행을 다 떠안고 사는 그런 기분에 울적했습니다. 이제 곧 남편과 사별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이 다가올 때마다 이 기억들까지 같이 소환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근데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저를 좋아하는 직장 동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별한 것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다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출근하면 제자리에 아침 일찍 꽃을 사서 가져다 두기도 하고 맛있는 빵이나 쿠키, 간식거리들을 몰래 건네고 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는 이 사람의 애정 넘치는 호의에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고 행복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건 아니건 왠지 인생의 빛이란 절대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새로 연애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저는 외롭고 옆에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두는 게 두렵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외로운데 착잡한 하루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걸 멍하니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들어 주저리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 이 글을 끝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 수고스럽겠지만 좋은 하루 보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겠어요? 매번 남편이 제게 늘 해주던 그 인사가 그리웠어요. 매번 좋은 하루 보내라고 따뜻하게 인사해줬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야기 전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행복하세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인연을 점찍어 준다는 말이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 말을 수긍할 것 같아요. 낙엽은 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싹이 나듯이 우리들의 앞날에도 항상 싹이 트겠죠.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한 분 한 분에게 잘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제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제 여자친구는 요즘 말로 금지오겹 외동딸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인 장인 어른과 장모님 아래에서 자라서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때로는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어요. 살면서 꽤 많은 연애를 했지만 제 여자친구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없이 약해 보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도 강한.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 중에서 약한 사람한테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 여자친구는 정반대였어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게 대하는 어찌 보면 공명정대한 경찰이나 변호사 혹은 판사 같은 직업이 어울리는 성품이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랑 사귈 때는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고요. 그런데 언젠가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꼭 닮았다는 것을요. 그 당시에는 결혼 허락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여자친구에게 제 존재를 들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남자친구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는 말에 얼떨결에 찾아뵙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먼저 초대해 주셨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예비 사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딸 남자친구인데 그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제가 오기 꽤 오래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를 미리 물어보시고는 제가 방문한 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한 상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방문한 내내 불편한 곳은 없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너무나 살가운 마음으로 저와 여자친구의 만남에 대해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 등 저는 여자친구 본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성격상 저보다 어른들을 무척이나 어려워하는데 인생 처음으로 낯을 많이 가리지 않은 어른들이 바로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었죠. 그런 분들이니 더욱더 여자친구와 결혼으로 연을 맺어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살갑고 착한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도 엄청 큰 환영을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집에 가고 나서 부모님은 저에게 네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냐며 복 받았다고 농담을 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각자 부모님께 서로 인사하고 저희 결혼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이상 결혼이 무너질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이미 모여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오지 않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회사 때문에 본가에서 따로 나와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계신 터라 서울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길이 막히나 보다 싶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늦을 때 늦더라도 연락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던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 부모님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화가 나는 눈치였어요. 여자친구는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며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불안해했죠. 그리고 그때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여자친구의 한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왜 그래? 무슨 전화길래 표정이 그래? 여자친구는 제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입술을 한참 떨다가 갑작스레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까지 깜짝 놀라서는 다 같이 일어나 여자친구를 달래기 바빴어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며 저와 부모님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제 여자친구의 뒤를 따라가서는 함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에서도 여자친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우냐고 참견할 만큼요. 여자친구의 목적지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채로 여자친구를 따라서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혹시 올라오다가 다치시기라도 하신 거냐고 물어도 여자친구는 울고 있고 목적지가 병원이다 보니까 저는 속으로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작은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것 그 이상의 상황이 제 눈앞에 벌어져 있었죠. 이미 여자친구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가족인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던 거고
때문에 여자친구는 전화가 온 그 시점에서 본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로 병원에 와야 했던 거였어요. 저희 모두가 그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당장 결혼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상견례 날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되실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니. 여자친구는 형제도 없었고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이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비록 저는 여자친구와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당장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로서 여자친구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곁에서 장례식 치르는 걸 도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가 안쓰럽다고 장례식에 참석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긴 했지만 저는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자친구가 그렇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편 될 사람으로서 제가 더 보듬어주고자 마음을 먹었죠.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건 참으로 안타깝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상들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닌가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도 그쪽 부모님이 정상으로 살아있을 때 하기로 했던 거지.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면 우리만 손해야.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평생 네 운명에 달린 게 결혼이야.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여자친구는 그대로고 달라진 게 있다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겨우 그거 하나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결혼 여부를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날 상견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어도 날짜까지 잡았을 게 분명한데, 그리고 상견례를 서울이 아닌 여자친구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만 했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던 따뜻한 부모님이 아니라 그냥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당연히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결혼 못하고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부모님은 제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이 조금만 먹으면 본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도 너라는 아들이 있는 부모로서 갑작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여인 그 여자애가 안쓰럽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걔가 안쓰럽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걔가 우리 집안이랑 결혼해서 우리가 뭐 좋을 게 있니? 너 결혼 이상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하지만 엄마, 결국 결혼해서 사는 건 나랑 아내인 거잖아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도 신경 써야겠지만 결국 둘이 좋아서 평생 100년 해로를 하든 말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겨우 여자친구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니요? 저는 그거 이해 못해요. 너 말이다.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 중요한 일 앞두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미래에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시인 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조상님이 결혼하기 전에 얼른 발 빼려고 신호준 거나 다름없다. 너 분명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 애랑 결혼하면 언젠가 후회할 일 생길 거야. 그때 가서 엉엉 울면서 부모님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 말 듣고 걔랑 헤어지고 더 좋은 여자 만나. 세상에 여자가 그게 하나니? 하지만 엄마, 하지만이고 뭐고 없어. 이 엄마는 절대 마음 안 변한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연애를 더 하고 싶으면 그건 우리가 눈 감아 줄 수 있어. 하지만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기필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징조야. 엄마도 이런 말 하기 편한 거 아니다.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지만 앞날이 뻔히 보이는 네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부모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보다 아버지 쪽이 설득하기 쉬울 것 같아서 어머니 없는 사이에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버지도 미안하다는 뜻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생각이 같다고 굳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조금 과격하게 말한 건 없지 않지만 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필 그날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영 심상치가 않아.
아무리 미신이라고는 하지만 괜히 무시하고 나중에 큰일 겪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경 쓰는 게 좋지 않겠니? 아빠도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이고 제 여자친구는 그저 안타까운 우연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가 여자친구랑 결혼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확신하듯이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그래, 너도 지금 당장은 네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아빠도 결국에는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첫 단추부터 어긋난 관계를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 너는 젊고 지금 그 여자만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마음 정리해라. 우리도 너보고 당장 헤어지라고는 안 해. 엄마도 그랬잖아. 연애는 해도 괜찮다고. 그저 결혼만 하지 마라. 사람은 때로는 너무 하고 싶지 않고 힘들어도 꼭 해내야만 할 때가 있는 법이야. 지금 네가 그것들을 해내야 할 시간이고 당장 끊어내는 것이 힘들지라도 조금씩 마음을 덜어내면 분명 나중에 그래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서 먼 옛날 얘기처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아버지까지 강하게 반대하는 통에 저는 더 이상 제 의견을 말할 수 없었어요. 여자친구 얼굴을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여전히 저를 생각하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저는 겨우 결혼 허락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꼴이 부끄럽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전처럼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차마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좋아하는데 헤어질 수도 없어서 대면대면 만남을 이어왔죠. 여자친구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늘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며 신혼집 생기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잔뜩 꾸미자고 그 누구보다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주로 많은 얘기를 꺼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눈에 띄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밝게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아닌 척해도 여자친구는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감히 예측을 하자면 여자친구도 저를 계속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마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 두 달 정도를 열렬하게 연애하는 것도 그렇다고 헤어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모습조차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제가 모르는 사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나 봅니다. 우리 헤어지자. 처음에는 갑자기 여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너무 미적지근하게 대해서 화가 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안하다고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풀어달라고 빌었고 여자친구는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 봤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계속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나 진짜 너랑 못 헤어져. 갑자기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미안해. 나는 우리가 헤어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집에 와서 여자친구의 행동을 곰곰이 곱씹어봤어요. 불과 얼마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헤어짐에 대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던 여자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의아했는데 문득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쩐지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뭔가 이야기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어머니에게 찾아갔죠. 엄마, 혹시 내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랑 헤어지라고 했어?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저한테 그 사실을 숨길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제가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헤어지지 못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연애를 허락한 건데 제가 결단을 못 내리니 어머니는 본인이 대신 내려준 거라고 하셨죠. 내가 그때 연애를 허락한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천년 만년 오래 사귀라는 건 아니었어. 나는 한 달 정도면 다 정리하고 알아서 끝냈을 줄 알았더니 이 녀석이 어쩜 이렇게 강단이 약한지. 그나마 걔는 좀 말귀를 알아듣더라고. 너도 이참에 얼른 정 떼고 헤어지고 빨리 다른 여자 만나야지. 엄마, 대체 뭐라고 하신 건데요? 엄마가 왜 제 연애에 그렇게 참견을 해요? 저는 걔가 좋다니까요. 걔 말고 다른 여자 사귈 생각 없어요.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미련하니? 이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인 것 같아? 걔보다 훨씬 나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된 거 보면 너랑 그 애는 인연이 아니야.
내가 걔한테도 이렇게 설명했더니 걔가 알겠다고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라. 너만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욕심낼 일이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우리 좋으라고 이러는 거야.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부모님이 더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할 게 없었어요. 게다가 이미 한 차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은 여자친구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이대로 쭉 관계를 이어가 봤자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 역시 조금씩 힘이 풀려갔죠. 물론 저는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을 잃고 힘들어하는 여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은 저까지 뺏어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점점 제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까지 저와 헤어지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니 저라고 해도 별 도리는 없었어요.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조금씩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연락을 받지 않은 지 2주 정도 되던 때라고 기억해요. 여자친구가 계속 사귀는 것을 포기해 가고 있긴 했지만 아직은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해보려고 조금씩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꿈속에 나왔어요. 꿈속의 배경은 제가 여자친구네 집으로 혼자 인사를 갔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현실을 똑같이 방영한 꿈은 너무 생생해서 저는 그 꿈을 현실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여자친구네 집에 도착하자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버선발로 나와서는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키웠던 닭까지 잡아서 백숙을 끓여주시고 우리 딸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계속 인사를 하셨어요. 꿈속에서는 그때와 그대로 아니라고 제가 오히려 따님 만나서 많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제 손을 잡은 장인어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면이 전환되어 여자친구와 장모님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거실에서 저와 장인어른만 남아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TV를 보고 있는 저를 부른 뒤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정말 미진이만큼은 사랑 잔뜩 주면서 키웠어.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정말로 잘 부탁하네.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런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는데 그 순간 꿈에서 깼어요. 깨고 나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꿈을 꾸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놓아가는 기분이었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자친구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강요에 마음이 약해진 여자친구의 행동으로 서서히 전염된 듯 여자친구와 헤어지려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던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비록 저에게 그렇게 잘 해주셨던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계시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여자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비록 저와 헤어지자고는 했지만 그것이 여자친구의 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헤어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꿈을 꾼 날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일어나서는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미리 연락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랑 못 헤어지겠어. 지금 너 사는 곳으로 갈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랑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정 나랑 헤어져야 할 것 같으면 그때 이야기해. 그때는 나도 쿨하게 받아들일게. 다행히 여자친구가 깨어 있었기에 저는 이른 새벽에 무사히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척이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못 헤어져. 그리고 나 잘 때 꿈에서 장인어른이 나오셨어. 너 잘 부탁한다고 우시더라. 아빠가 나왔다고? 응, 사실이야. 네 마음 돌리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천국에 가신 장인어른의 마지막 부탁 같아. 나는 이 부탁을 꼭 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오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시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번에 부모님한테 많이 실망했어. 지금 당장이라도 부모님과 인연 끊을 수도 있어. 그래도 언젠가는 허락해 주시겠지. 제 말에 흔들리는 듯 했어요. 저를 생각하면 본인과 헤어지는 게 맞겠지만
여자친구도 저와 계속해서 연애를 했고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보다 더 강하게 나오니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그전처럼 계속해서 헤어지자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결론적으로 저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 인연을 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 여자친구랑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저는 부모님의 연락도 하나도 받지 않고 다음날 저희끼리만 혼인신고를 올렸거든요. 비록 사정상 결혼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 부모님에게 통보를 했어요. 저 여자친구랑 이미 혼인신고 접수했어요. 이제 우리 법적으로 엄연히 부부고 아무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희 결혼 반대한다고 해도 이제 물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고 나중에 가서 괜히 후회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날 평생 들어본 적 없던 욕을 어머니에게 먹었습니다. 저보고 멍청하다느니 미련하다느니 기껏 자기 살 길 열어줬더니 자기가 발로 걷어찼다면서 부모 없는 여자가 뭐가 그리 좋다고 자기 낳아준 엄마 아빠까지 버리냐며 불효자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저는 오히려 그 말에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것을 더 확고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게 여자친구 탓입니까? 여자친구는 이 상황에서 온전히 피해자인데 그런 피해자를 부모님이 미신 하나 때문에 마치 내 인생 망치러 온 가해자인 양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제 아내 인정 못하시면 저도 더 이상 연락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잘 지내세요. 그 이후로 부모님께 계속 연락이 오고 메시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연락조차 받기 싫어서 이제는 아예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째 아무도 모르게 아내와 단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명절 때 그리고 부모님 생신이 되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얼굴 한번 보고 싶기도 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부모님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요.